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같은 걸 가야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 조지야 해라 이 새끼야! 한쪽 편만 드는 편파 방송, 전혀 깊이가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깊게 가보려는 방송. 우아하지 않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를 깜빵에 보내려는 방송. 욕 안 한다고 욕먹는 방송. 욕 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질레오 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따 그리고 구독 좀 해요. 야 27명 늘었대 지난주에. 많이 늘었구만요. 그 화면 오른쪽에 보면 헌금통이 있어요. 어디요? 거기다 마우스를 딱 대면 구독 또는 구독중이 뜹니다. 구독이 헌금이다. 그렇다가 또 구독중 나왔는데 헌금 더 많이 한다고 또 누르면 빠집니다. 구독중 나오면 참으시고 구독이라고 나오면 눌러주시면 구독이 헌금이다가 완성이 됩니다. 30세 이전에 아이 셋 낳으면 뭐 군대를 면제한다고 보시오? 저출생 문제 해결책과 군대 안 가는 아주 신통방통한 정책이 나올 모양입니다.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으면 군대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상령이는 천천히 낳던가 일찍 낳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럼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누구 나이 30이냐? 아빠 나이야? 엄마 나이야? 둘 다 30 돼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야? 합해서 30이야. 셋째를 낳았어. 근데 아빠 나이가 약간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만 나이로 한 달 부족하게 태어났네? 한 달 지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네? 그쵸, 1월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억울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여간 30 될 때까지 군대 연기해놓고 취업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고 우리 민영이 애부터 열심히 낳으라 그 말이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상관없겠죠. 상관없어? 네. 그럼 한날에 각자 다른 엄마 셋이 한꺼번에 셋 쫙 낳아도 되는 거야? 호적이만 오르면 와, 그래도 되는 거지. 뭐 호적 올려야 한다. 호적 올리긴 해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나놓고 30이 넘어서 군대 면제가 됐어. 이혼해. 근데 동생이 모자라 애가. 그럼 그저 양자 보내면 되나? 입양도 가능하다. 뭐 하여튼 또 만 나이 30에 맞춰서 계산 잘 해가지고 출산 날 맞춰서 임신을 시켰거든. 근데 중간에 유산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스페어를 한 두어 명 더 만들어 놔야 돼? 이걸 국가 시책이라고 만드는 스페어. 내 놈들 자식은 애새끼 하나도 안 나와도 군대 다 면제고 애새끼 키우는데 걱정 없으니까 그냥 한 타석씩 퍼 질르던가 그러냐? 머저리 새끼들아. 아유 진짜 폭용수술하고 아까짓기 바라는 소리 그만하고 좀 제대로 좀 정책을 세워봐. 디젤레오의 썰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희님 네, 안녕하세요. 오셔서 저 구석에 앉으셨습니다. 네. 조명 받으시려고. 네, 조명을 의식해서. 네. 그리고 김상영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뵙겠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님을 모시도록 했는데요. 지금 원주에서 허벌나게 달려오고 있는데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우리 강민혁 군도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가 진행할래? 이렇게 하면 들리는 거예요? 네. 얘기해봐요. 본인 소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보고 해. 카메라는 중요치 않아요. 저는 네, 올해 23살이고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애 셋을 언제 낳을래 그럼? 요즘 평균 나이 보면은 애는 30 안에는 못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군대 가야 되겠네? 지금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면 되잖아 셋. 어디서 나요? 9년 동안에 셋. 여자친구인데. 3년에 한 명씩.
23살이잖아요. 23살? 그럼 7년에 동안 해야지. 와, 주려면 근데 시간을 그렇게 충분하네. 계산하니까, 아니, 그렇게 계산하니까 되게 6년이에요. 웃기네. 올해 지금 3월이잖아. 한 살, 나오면 한 살. 또 가능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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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군대 안 갈 수 있어. 충분히 안 갈 수 있어. 아니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당황스러워. 20대 입장에서 봤을 때 30대 30살이 되기 전에 아이 셋을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준다는 거를 20대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군대에 대한 이 국가의 생각이 너무 일회성이고 일방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건 군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저출산 대책이야. 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국방을 엮어서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을 30대 안에 셋을 낳아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고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현실성 있는 게 뭐 한 개가 나온 거야 이간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현실 이게 현실성 없는 정책들만 계속 나오니 매일 아침 라디오 듣고 있는 저로서도 매우 한숨만 나오고 있고 좀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애는 여자가 셋을 낳으면 얼마나 여자가 힘든데 왜 그래요. 혜택을 남자한테 주냐고. 아니 이제 그 한이틀 있으면 응. 국방부 장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장관하고. 존나 깨질 거야 아마. 왜 그랬어 그러면서 그럴 거야. 네, 하여튼 뭐 그래도 군대 잘 가. 자, 오늘 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 정 교수도 아직 안 오시고 하니까 멍게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멍게. 그 니혼진들이 후쿠시마산 멍게를 한국에 수입을 재개하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전이 사고 터지기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는 멍게 70%를 우리 한국에 수입해왔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 잘 안 먹는데요, 멍게를. 그런데 이제 그 다시 수입을 재개하라라고 그 압박하는 대화 모습을 뭐 이제 따라간 사람도 당연히 기자들이랑 동영상을 촬영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 수행원들이 그 촬영하지 마라.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촬영을 막았냐? 그러니까 답이 멍게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아니, 공부 그러니까 뒤지게 못해. 촬영을 왜 막았냐? 그러니까 멍게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질문이 뭔지를 몰라. 동문서답도 이런 푸수대가리 빠진 동문서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만 잘 안 돼. 후쿠시마산 수산물 중에 멍게가 포함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멍게를 포함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 수입해 가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빠가 그런데 그러죠. 멍게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러면 멍게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촬영을 막았다는 거야? 있었어요. 그럼 멍게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촬영을 허락했을 거라는 얘기야? 안 나와서 막았다는 거야? 아니 일본 놈들이 당연히 톡도라는 단어도 안 쓰지. 밖에심하고 그렇죠. 멍게는 찾아보니까 호야라고 한다더만. 그 호야라고 그랬겠지. 무슨 멍게라고 그랬겠냐고. 개인적으로 저는 멍게를 안 먹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수입을 그러니까 하든. 아까 우리 민혁군이 에씨발. 뭐 정책이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라도 이해가 되는 정책이 없어. 어떻게 좀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본에서도 그 원전 사고가 있기 전에는 멍게를 70%를 우리나라에서 다 수입을 해갔는데 근데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안 사가니까 이제 사가라. 아니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아니 그게 때를 쓸 걸 써야지. 안 그래요? 너무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내 땅에서 농작물을 어느 집에서 항상 사갔어. 근데 내 땅이 오염이 돼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사간대. 그럼 나는 무조건 야 사가. 너 왜 갑자기 안 사가? 말이 돼. 너가 다 사가서 내가 지금까지 농사를 졌는데 너 안 사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는 거잖아요. 안 사간 놈 나쁜 놈이지. 안 사가 나쁜 놈이? 아니 그거는 지 입장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안전하다는 증명이 되면 사가겠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고. 지금까지 전례가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한. 근데요, 잠깐 그 방사능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아니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무서움을. 실질적으로 방사능 어떤 그 물질이 완전히 소멸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자그마치 10만 년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우리 어릴 때 왜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는데 불러봐 뭐 노래를. 노래를 못 해가지고 불러봐. 손가락이 자기 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다고 해서 모르지. 몰라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이가 또 탈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한국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같이 젊은 세대는 잘 몰라 그거.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제목은 모르겠어. 그 가사가 그거야.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네.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살고 계셨다네. 내 왼손가락은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죠. 봉숭아 물을 한번 못 들어본 나의 왼손. 이 노래가 있었어. 그 제이 씨가 작사한 거야? 아니 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예요 이게. 고향이 어디예요? 인천. 안 나 나와? 이거, 노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있었어 이 노래가. 그래서 나도 그 노래 때문에 아는 거야. 할아버지가 거기 사셨고 유전적으로 그거를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없어 진짜? 안 나와? 우리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상장이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상장이는 먼 게 좋아하냐? 저는 뭐, 네, 우선, 그 술안주로 멍게 가끔 이렇게 처면 그 횟집에서 이렇게 글어 나오잖아요. 저 이제 말과 습기라고 하기도 좀 미안한 밑반찬으로 이렇게 나오는 밑반찬으로. 네, 음식인데 이거 말씀 들으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우선은 후쿠시마 것만 저희한테 안 들어오게끔 지금 조치가 돼 있는데 이미 일본산 수산물들은 이미 많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다 거기가 되고 지금 그 생산지가 후쿠시마라고 사실 생선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후쿠시마에서 잡혀서 그쪽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쪽 그 후쿠오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한다고 하는 일본 생산 뭐 수산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먹고 있거든요. 알았어, 이거 얘기하고 볼게요. 찾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KBS에 나온 거 잠깐 찾아보면 지금 저희가 먹는 것 중에 일반적으로 일본산이 되게 많이 있는 것들이 좀 보면 가리비 하고요, 도미, 그리고 겨울에는 좀 방어, 멍게, 그리고 그 조개 어패류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고요. 한 연간 한 2만 톤 이상 지금 수입을 해서 저희가 먹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먹는 뭐 예를 들어 조개구이집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가리비 같은 게 예전에 비싸서 못 먹었는데 엄청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뭔가 좀 찝찝하고 이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도미 같은 경우가 그 수족관에 보면은 일본산이라고 넉하니 표기 돼가지고 먹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쿠시마 산일 것이다라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닌데. 자, 우리 천 교수님께서 원주에서 장모님이 편찬하시다고. 네. 좀 장모님. 강원도 원주요? 강원도 원주. 그럼 강원도 원주지, 뭐 전원주인 줄 알았냐, 너는? 전원주. 강원도 원주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지금 막 달려오셨는데 마이크가 좀 멀은 것 같다. 네. 인사하시죠.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디질레오 방송이죠. 네, 제목이 너무 안 오면 뒤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우선 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의미 있는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천 교수님 오시는 동안 우리 지금 멍게 얘기를 잠깐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2, 3일 전부터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일본산 멍게와 한국산 멍게 그림 나왔는데 내가 감상 가니까 내가 보는 거 다 일본산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쪽발이 같은 거죠. 쪽 빨아가지고. 뿌리 그 위에만 길쭉하고. 쪽 빨았잖아. 길쭉하고. 맞아요. 그 내가 먹은 게 국산이라고 표시된 멍게는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근데 멍게를 거의 다 이렇게 잘라서 나오지. 통째로 본 일은. 근데 껍데기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 시장에 가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후쿠시마 산 얘기했잖아. 자, 여기까지는 그 거리가 있잖아. 여기까지는 후쿠시마 산이라고 묶어 두자고. 그럼 거기서 한 1km 벗어난 데가 잡히면 그건 후쿠시마 산 아닌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지 다 이렇게. 참. 정말 그 오므라이스 한 접시 얻어 처먹고 온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러 죽겠고 국민들은 지금 뒤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뭔 또 그 천안함 폭침 뭐 유가족들 앞에 가서 억지로 그 눈물 즙을 짜내보겠다고 참. 근데 실패했어, 연기에. 눈물이 안 나왔어. 그거 가죽을 웬만큼 만졌어야 무슨 그때 쭈물리면 눈물샘도 좀 이렇게 눌리고 그러지. 그 연기를 아무나 하는 게 나오겠어. 아니라니까. 건이한테 혼났을 거예요 그날. 아. 그 똑바로 못하냐.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 그 머저리 연기 씨, 그거 눈물 하나도 못 짜내냐? 너는 술 처먹는 거 말고 뭘 잘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아유 참. 실패! 아, 다음에 전학교에 너무 그러지 뭐. 똑바로 하라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정 교수님 오셨으니까 오늘의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의 문제는 역시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내 생각이에요. 뭐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대통령 선거 후에 1년이 지났죠. 취임한 지는 1년도 안 됐지만 지금까지 그 겪어보지 않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의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정치의 문제는 결국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고 또 인성도 역사의식도 없는 교육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육 전문가이신 우리 천성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시험만 잘 보면 네.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네. 뭐 제가 늙어 빠진 제가 교육받던 그 아주 오래전 시스템과는 많이 달라졌겠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저처럼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국가 시책을 만들고 있는 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이재희님은 오늘 공부를 많이 해보겠다고 네. 제가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에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대선 끝났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민주 시민 교육의 실패다. 이런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교육 안에서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교육이 추구하는 그 민주 시민이라고 하는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올바른 정치인들도 선택하고 또 다양하게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의 관점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랄지 공동체랄지 국가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같이 바라보면서 그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몫인데 지금 우리 남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그 교육 자체에서의 그냥 개인적으로 암기하고 또 대학의 어떤 뭐 좋은 대학만 가는 게 교육의 전부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교육이 매몰되다 보니까 뭔가 비판 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에 아마 문제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차 말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 들어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심지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당사자마저도 전혀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회 또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교육 그런 것이 정치로 연결되고 결국 그게 국가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두 분도 자유스럽게 질문할 것도 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예. 저는 저희 아이가 둘 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사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초중고까지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학교에서 이제 역사 교과서 뭐 역사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조금 사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많이. 제가 직접 느끼고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생활을 보면은 교육 공무원들한테도 정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못하게 하잖아요.
게 자체 내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 교과서 왜곡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이들도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것들을 했었구나. 그리고 박근혜가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지 그러면 그때 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 정당에서 추구하는 게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연속성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개입을 못하게 하고 괜히 그런 말을 하면 뭐 선생님에 대해서 뭐 신고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사실은 고등학생만 돼도 막 공부 대학 잘 가는 이런 것 때문에 막 관심을 못 주게 되잖아. 안 갖게 되고 안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직접 선거를 해야 될 나이가 되면 어느 후보도 자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선거하는 날은 선거하기 전날 친구들 만나 술 먹는 날 공휴일이다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통해서 그쵸.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알게 아니, 옳고 되고 그름을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때그때 알려주는 사실과 거죠. 왜곡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든가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틀에 묶여놓고 그쵸. 교사들조차도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맞아요. 시스템 막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6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6세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되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게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니까 전혀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고 또 18세가 되면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에 또는 뭐 시장에 이렇게 출마할 수도 있도록 해놨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선거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사실 학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한다는 거에 의해서 거의 금치산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교사들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올린다랄지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어떤 걸 한다랄지 그러면은 전혀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어떤 그 논쟁적인 것들을 사회 수업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 여야가 논쟁하는 것도 수업에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봤을 때 지금 A당과 B당이 저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너희들의 견해는 어떤지를 토론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화되는 것들을 교실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논쟁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대화와 타협, 뭐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극한적인 대립으로 정치의 장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데 끊임없이 지금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민주 시민 교육, 민주 시민 교육에 그게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 아이가 16살짜리가 정당 가입하고 정치한다고 뭐 이 새끼 공부나지 새끼야 뭐 시작이 뭐 새끼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착되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그런 것 같고, 우리 아직 성인 자녀를 안 둔 우리 상영 씨. 네네.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연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그 학기 초에 보면 그 어린이 학생회장 선거하고 학급 회장 선거하고 뭐 이런 선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 자체가 되게 폐쇄적인 정치적인 언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제약사항도 많고 아이들한테 사실 그 소민주주의를 지금 가르치는 학교 학생회 선출 방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그 잘못된 방식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부모가 그 선거 관여자였던 부모가 학생회장을 만들려고 어린이 학생회장을 만들려고 그 잘못된 선거 방식들을 답습을 시키는 것들을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학생회장에 단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좋게 받고 또 다른 그 디딤돌 삼아 또 다른 뭐랄까 잘못된 단계를 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 수업 안에 사안 안에 그 생활 안에 제대로 된 정치 교육, 제대로 된 학습, 제대로 된 민주화 교육이 안 돼서 그러지 않나라는 걸 최근에 그 가까운 분 자녀의 그걸 보면서도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 정도 아이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한 부회장을 뽑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는 건데 그 과정 자체에서도 잘못된 그 기성세대들의 그런 부분들을 무언으로 지금 학습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제가 진행자 입장 시간을 좀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라들어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떤 학교 임원을 선출한 그 과정에서까지도 정정당당한 어떤 그런 선거 과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어디는 당선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쨌든 당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선되고 배우고 한 그런 것들이 답습되어져서 잘하고 올라가다 보니 모든 정치를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 뒷골 선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어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야. 그거 말고는 별로 그냥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우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조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교사들이 좀 폐쇄적인 집단,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좀 내비추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들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사가 당연히 좀 진보적인 성향의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최근에 뭐 세종시에 그 미친 목사가 있듯이 교사 선생들 중에도 미친 교사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수업 시간 중에 정치적인 확증 편향을 가지고 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라든지 지금 뭐 친일 이런 쪽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보다 더 끔찍한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얘기를 편향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그러니까 오픈을 시켜서 그거 하게끔 여러 의견을 이제 들어야죠.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교사들은 분명히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성향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주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의식과 사상과 가치관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대로 집어넣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초등학교 교육 받을 때도 그런 얘기 우리 선생님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요. 아니 그때 얘기를 그때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 뭐 경의선 철도도 맞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참 잘하고 어떤 청소년 과정기를 거치고 그러면서 그 반대의 어떤 역사 인식이나 의식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충돌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진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학생들이 다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해 갈 수 있는 뭐 이론이야 맨날 그냥 이 얘기 또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 정말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잘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때 예를 들어 음악 필기시험을 보면 이 악보를 그려놓고 중간에 두 마디 정도 빼놓고 악보를 그려놔. 그리라고 해요. 그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공부 이렇게 하죠. 미솔도 미솔 파라라 솔시레 파미레도 미솔도 미솔 파라라 오원 죽게 파라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솔솔 미파솔 라라 솔솔도 미레도 그리고 뭐 백두산 뻗어내려 파도삼수 244 584 4444 제가 국민학교 때 외운 것을 지금도 외우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달달 외웠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60년을 기억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사법고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제가 폄훼하고 싶은 생각 없었지만 사법고시라는 게 사실 다 외우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 그 외우기만 잘하면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야. 근데 어떤 새끼는 그걸 못 외워가지고 8번이나 떨어지고 9번만에 됐다는 새끼도 있으니까 얼마나 대가리가 나쁜지 그거는 짐작에 가기는 가는데 남들은 한 번에 다 하는 인간 걸. 승리죠 뭐. 그런데 그런 생각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난 상영에도 그런 교육 받았어? 은표 그려놓고 막 이런 거? 그럼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점수 자체가 사실 그 가르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르친 내용에서 얼마나 잘 맞게 쓰냐가 교육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어떻게 보면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여서 그런 교육 초등학교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은 같아요. 세대네 나랑. 대표님 소학교 출신으로 소학교.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희 위인전 이렇게 보면 뭐 몇 살 때 천자문을 떼고 뭐 몇 살 때 논어를 읽고 이런 거 자체가 다 암기 교육을 잘했다라는 거를 아니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천지문이나 논어는 뭐 사상이라도 들어있는 거지 거기에. 근데 그럼 우리 민혁이도 그런 식으로 공부했나? 이거 가져가려고 옆에 놓은 거였어? 아니야. 저희는 약간 저희 수행평가라고 하죠. 이제 보통 수행평가를 이렇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80점, 뭐 필기가 20점 정도 해서 하는 있고 저희는 아예 그냥 수행평가만 해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들 하나 선정해가지고 피아노든 리코더든 단소든 뭐 장구든 뭐든 그냥 하나 선택해서 그에 대한 노래 한 절 정도만 잘하면은 점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잘 음악 주셨던 것 교육을 같아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음악 교육 자체를 나이 살던 고향은 개 이름 알아요? 그건 안 배웠어요. 솔솔솔 네. 솔도미레도 우리 저기 남대준 목사님이 음악적 지식이 엄청난데요. 난 지금 처음 알았네. 외우는 머리만 있었지. 예. 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국가 교육 시책을 쥐락펴락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냐. 그런 좀 자괴감 같은 게 드는 거고요. 이어서 요즘 교육에서 인성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학교에서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가정과 사회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뭐 거의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뭐 인성은 거의 등한시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뭐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없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전체 돌아다니기 바쁘고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아침에 온 가족이 다 함께 그 꽁보리밥이지만 놓고 밥을 먹으면서 글씨도 모르는 문맹인 할아버지가 너 오늘 학교 갈 때 어른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네네. 꼭 인사 정중하게 잘해야 된다. 그런 것에서 또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인성교육이죠. 그런데 지금은 첫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져버렸고 가족들이 뭐 식탁 앞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식탁에서 부모가 가지고 모여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정윤성이처럼 학폭 가해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네가 이놈아 거기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나 대화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 인성 교육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더 있을 리가 없겠죠. 뭐 그러면 그게 좀 더 하신 말씀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인성교육의 그 핵심이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의 자존감을 그 찾는, 높이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교육의 흐름이 돼야 되는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도 낮고 다른 사람,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폭이랄지 이런 내용들에 잠깐 들여다보면 왜 그런 때리거나 뭘 했냐 그러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상대는 거의 뭐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일인데도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재미로 뭐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상황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교육의 근본을 다시 이제 되묻는 거죠. 교육 과정에서 나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도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뭔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역의 소중함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오로지 입시
모든 것을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리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많이 안타깝죠. 지금의 교육 현실이. 그러니까 그 학교 공부에서 성적이 낮으면 부모나 다른 선생님으로부터도 인정받기가 어렵고 네. 그러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교육 문제는 뭐 누구도 답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참 심각한 상황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잠깐만 저기 그 댓글 잠깐만 인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이종배님 우리 그래피티 하는 친구가 타이틀 대박 오늘 처음 와봤나 봐요. 그리고 우리 저기 진이나님이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전쟁에서 하도 많이 뒤지니까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읽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진이나님이 또 천호성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랬나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재판하느라고. 아, 힘들죠. 예. 그 어른 심장님께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네.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살고 계셨다. 아까 이게 그 노래예요, 네, 이게? 네. 내 왼손가락은 태어날 때부터 오늘 한 덩이로 붙어 오늘 엔딩곡으로 있었죠. 이재희님의 이 노래를 언제를 지금 주머니 속에 제가 쓰고 있는 링크 보내드렸어요. 아 근데 이런 노래가 진짜 있어요? 아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 네, 어려서. 그다음에 아니 이거 기타 치면서 가수가 불렀다니까 이 노래를. 그래 있었어 인정. 진이라님이 또 윤석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교육은 아니. 도덕과 상식인 것 같습니다. 카톡방 싸가지 우리 없는 이준석 새까지만 노래. 쓰셨어요. 예, 이렇게 댓글들 남겨주셨는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신 분들 좋은 댓글에게는 후쿠시마산 멍게를 드립니다. 멍게를 한 좋은 박스를 좋은 댓글에게요. 네, 후쿠시마산 멍게를 한 박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독도에 대한 교육이 딱 1시간뿐이다라는 이제 진행을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그 1시간뿐이라는 게 한 학년 동안에 1시간뿐이라는 건지 아니면 한 학기 동안에 한 학년이 1시간뿐이라는 건지 아마 교육 과정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량이 가르치는 걸로 따지면 1시간 분량이 한 시간 그런 내용 분량이다.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초중고학생들은 그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사실, 진실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마 비교적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연결되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네. 좀 다른 이야기로 네. 교육감 선거 예.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다른 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뭡니까? 도지사와 런닝메이트제로 뭐 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지사와? 네, 그러니까 그 뭐죠? 예, 그 지금은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미국 뭐 대통령, 부통령 같이 묶어서 선거하듯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완전 다른 건 어떻게 그렇게. 아니 물론 미쳤네.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협력을 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우리 이재희 씨가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육과 관심받고 상관없는 세대들이 교육감을 뽑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감 후보를 그 이전에 알았던 사람이 거의 없고 그렇죠. 뭐 인지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전혀 교육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어떤 그 정치인 선출직을 뽑는 것과 다른 게 전혀 없이 어떤 그런 좀 그 지저분한 선거판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뭐 익히 지금 아까 살 빠질 정도로 그러고 있지만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모략과 음해 뭐 이런 비난 이런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를 겪으면서 만약에 교육감은 당선되었다고 치면 과연 교육에
전념할 수나 있는 건지 그런 의심도 좀 들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교육을 모르고 교육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뽑았을 때 바른 교육 가치관을 가진 사람 뽑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선거를 임해본 입장에서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교육감 선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도를 바꾼다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는 그 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들, 적어도 중학생들 이상에게는 교육감 선거에 관한 한 투표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원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지는 거죠. 물론 초등학생까지 줘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정치가 이제 희화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어도 한 중고생들까지는 뭐 현재는 이제 고3까지는 주죠. 그 네. 18세 선거권이 그러니까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야 뭐 꼭 교육감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거하고 달리 교육감 선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제도도 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러닝메이트제로. 그러나 다른 선거하고 달리 교육감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토론이랄지 이렇게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줘야 됩니다.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방송에 나와서 토론, 후보들끼리만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몇 번 주는 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감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와 또 학부모들도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교육적인 관점과 철학과 이런 것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교육감 됐을 때 지역에 어떤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줘요. 아시다시피 방송 토론장에서 뭐 1시간 내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질문하라 이런 식의 시간 것들은 정해놓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솔직히 없습니다. 별로 그러면 없어요. 그 교육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뭐죠? 지금으로는 교육계에 5년 이상 5년 이상? 예, 몸을 담았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피선거권 18세 이상이면 다 뭐 주는 건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조금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좀 주목을 좀 못 받고 동시 선거를 하잖아요. 지방 선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으면 군산 같으면 군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죠. 그리고 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나 이런 관심이 있는데 뭐 전략 교육감 뽑는다고 하면 거기엔 별로 관심 안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지방선거에 하나 그냥 그 도매금으로 네네. 같이 올라온 네네. 교육감 선거, 사실은 뭐 지역으로 보나 뭘 보나 엄청 더 그 뭐랄까 크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만약에 그 교육감에게 주어지는 예. 교육 자치권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현재로는 우리는 그 교육부의 어떤 뭡니까? 이관 어떤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교육감이 되게 많이 하고 완전하게 분권과 자치권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사권하고 또 하나는 재정권, 이걸 두 개를 줘야 되잖아요. 완전히. 네. 근데 인사라고 하는 것도 교육감이 뽑고 싶은 사람들을 뭐 교사를 뽑거나 이렇게 다 완전히 주냐,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그 지역별로 연대해가지고 그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그쵸. 이런 것들 있죠. 아니 독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이 100% 주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독자적으로 그 편성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부족하죠. 네. 아까 그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 혹시 그 공무원,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만 예외적으로 예. 예. 그 교사들의 어떤 지지 또는 뭐 이런 것을 뭐랄까 말할 수 있게. 말할 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니까요.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하실 일이. 네, 네. 근데 그렇게 바꿔지면 헌법까지 어떨까요? 바꿔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우리에서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그 교사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주관하는 토론회 같은 것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이게 지역에 그래서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선거 그 기간에 한 번만 토론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좀 자각을 해서 그런 기회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도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도 하고 그 제가 검증하는 장면 그 안에는 학생들도 사실은 그 질문도 하는 이런 식의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학생들한테도 이제 선거권을 주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사실 고3은 네. 본인들 스스로도 관심이 이제 없어요. 네. 왜? 나는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네, 뭐 네, 취업을 하거나 할 거기 때문에 다음 교육 정책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곧 애 사실은 낳아야 되는데. 중3, 고1, 고2예요.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중3이에요. 네. 왜냐면 고1, 2도 어차피 교육 정책이 딱 뭐 올해 뭐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3, 고1, 고2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감 후보로 나오시려는 분들이 뭐 선거 1년 전, 2년 전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난 다음 선거에 내가 나가야겠다. 또는 이번 선거에도 내가 나가서 안 됐지만 다음에도 또 한번 도전해야겠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 연말이 되면 아이들이 수업을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매일 가서 학교에서 뭐 영화 보거나 거의 이제 뭐 자거나 뭐 이런 것만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선거에 나올 그 교육감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교육관이나 이런 걸로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봤을 때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 선거가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내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가 배울 때 어떠한 불편한 점도 토로할 수 있고 뭐 잘못된 점 교육 정책에서는 뭐 다 아이들 위해서 한다지만 아이들 실제로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이거는 정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생각에 엄청나게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그 학년 말에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후보님들 대상으로 그런 토론회 갖는 것 저는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학부모 총회 때 이럴 때도 좀 뭐 긴 시간을 못 주더라도 짧게나마 가서 인사드리고 자기 간략하게 뭐 몇 분 정해놓고 시간을 주면서 유인물도 드리고 하면은 학부모들이 자기네 아이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되지 않을까? 네, 아니요, 사전선거운동 여지가 누구한테만 있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것도 아마 균일하게. 법을 바꿔야 돼요. 선거법 개정이 법을 필요한 바꿔야 그런 돼. 게 법 개정이 그리고 있어야 특히 돼. 저는 학생들한테 그걸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 선거만큼은 정치 선거와 분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지금 여러 나오는 의견들이 집중이 되어지고 교육에 관해서만 네. 그 수혜자들한테 자기의 어떤 그 정책이나 가치관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날 것이 아닌가. 그것은 분명히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권이 좀 더 네. 확대되어야만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 결국은 뭐 그 자치권이 확대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그냥 뭐 내려주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거돼야 되고 자치권 확대도 그렇고 분리선거 그다음에 어떤 비선거권을 주는 대상 이런 것들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국회의원 노모 새끼들이 뭐 그런 데까지 정신이 있겠었지만 당선되면 근데 혹시 반말하는 거 봐요. 학교에서도 그런 뭐 성교육 시간 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 이렇게 그런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런 선거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 시간을 주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편성이 되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그런 부분까지를 담아내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교육 정책을 바라는지 그 정책까지 연결된 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제도화된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죠. 그건 누구 권한인 거예요? 그런 교육안을 만드는 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현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 그렇죠. 예를 들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그럴 수도 만들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한 대로 사전의 선거 운동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랄지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추구하고 있는 교육계에서 이걸 특정한 누구를 위한 어떤 걸로 이게 악용될 수 있다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데 또 교육계 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주관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교육계에서도 거기에 호응을 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선거 기간에만 그런 그 내용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간에 어떤 후보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공개적인 방송 토론회에도 유불리에 따라서 참여를 안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불리한 질문 나오고 할까 봐. 네네. 그래서 이게 다른 거하고 달리 그 어떻게 보면 선거의 과정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정당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끝없는 검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수요자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교사들이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시간을 줘야만이 교육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죠. 진짜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진짜. 뭐 우리가 뭐 깊이 없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떠들어봤자 별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강한 의지가 네. 진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사부터 교육 뭐 정책을 입원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이 교육 시스템의 어떤 문제 그거를 끌어내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항상 모여서 이렇게 뭐 뒷담화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좀 우리 일이 뒷담화죠. 뭐. 자괴감이 들고요. 한 가지는 마찬가지지만 선거 기간에만 이슈가 되는, 선거 기간에만 잠시 나왔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잊혀지는, 그리고 또 4년 후에 또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뭔가 좀 뒷받침 되어지고 우리 수요자들한테도 어떤 분이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뭐 그런 결론도 없는 그런 얘기가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교육감뿐만 아니라 뭐 당장 뭐 시의원 도연도 아직 오늘은 교육감 얘기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의원 도연도 아무도 모르고 사실 모르죠. 모르면서 그냥 누구 우르르 몰려가듯이 가서 찍어주는 근데 경향들이잖아. 진짜 교육감은 더 심한 게 뭐냐면 교육감은 권리당원도 없잖아. 아니 교육감은 뭐 그냥 그거 없으니까 당연히 나은 거 좋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좋은가 보다라고 하지.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가질 수도 없어. 알지를 못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큰 선거 말고는 대부분 다 진짜 깜깜이 투표나 똑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감에 출마하는 분들의 어떤 그때까지 살아온 이력, 정말 교육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부터 좀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이놈의 선거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하고 친한 사람, 얽힌 사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가면 여전히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이대로 그냥 그렇죠. 머물 수밖에 암담해. 없다. 암담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또 이 교육감 제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시간은 많이 지났으니까 끝낼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상영이 한마디 하래요. 여기서 상영이. 네? 아니 저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껴들어서 이제 토론 좀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요. 우선은 오늘 게스트 모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였고, 저는 뭐 이제 민혁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이 된 친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형으로서 초등학교 아이 이제 초등학생이 될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교육감 한 분이 교육 하나를 뭐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제시하는 방향성을 빨리 인지를 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좀 더 나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그 아이들이 뭐 독도 교육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는 독도 교육 뭐 특화 학교 해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언제 그 3학년 지나면 여름방학 때 가서 본적을 독도로 옮기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많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어른들이 같이 아이하고 같이 공감하고 맞는 얘기, 옳은 얘기, 내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인성 교육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앞으로도 많이 교육에 노력해 주시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부라는 것이 출세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 부인이라는 여자가 가짜 학위와 거짓 이력으로 국민을 속여도 해당 학교에서조차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우리의 교육 현실. 며칠 전에 김건희 여사가 초청을 해서 고위 공직자들과 식사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장관까지는 아니고 그 밑으로. 근데 재밌는 게 그 각 부서의 고위 공직자들이 여사한테 민원을 들고 와서 우리 부처에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민원 제기를 하고 갔다는 대통령이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텐데 근데 우리 현실은 많은 생각을 할수록 자괴감만 늘어나죠. 뭐 한마디 말씀씩 하실 분 있으면 잠깐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좀 앞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고위공직자하고 귀족노조하고 이 단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면 공직자고 노동이면 노동자지. 그 고위공직자라고 떠받들여 주는 단어 자체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되게 낮게 취급하는 것 같고요. 정치 지도자도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좀 선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네. 네. 동의합니다. 네. 뭐 하실 말씀? 그거 하셔야죠. 히로시마 그 있잖아요 아까 노래. 그래? 네. 링크 내가 보냈다니까. 아니 링크는 링크고요. 자 라이브로 듣고 아, 싶습니다. 못해요. 큰일 나요. 아니 저도 잠깐 나가.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이제 오늘 뭐 교육감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실은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우리 김상영 대표하고 제이 씨하고 막 챗 GPT 얘기하고 빙 얘기하고 했거든요. 실제로 챗 GPT 써보셨죠? 청 교수님도. 해봤죠. 예. 네, 챗 GPT 써보면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얘들이 모든 걸 다 해줘요, 정말. 네. 모든 걸 다 해줘. 그런데 과연 그거에 대한 AI에 대한 대비를 우리 공교육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히려 뭐 학교에서 챗 GPT를 못 쓰게 한다는 게 저는 그것만이 옳은 길인가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저는 예전에 뭐 100년 동안 이루어질 그 기술의 발전이 지금 1년 뭐 6개월 만에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저는 굉장히 뒤처져 있고 아직도 그냥 그저 국영수만 파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살게 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제 그 아까 고위공직자라고 얘기했나요? 고위 교육에 있는 고위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지금도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고위 공직자라는 말을 나도 참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길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계급 뭐라고 바꿔야지? 우리 스스로 계급을 만드는 네, 막 거예요. 계급화 시키고 정치 지도자. 책임자 뭐 정치 지도자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누굴 지도해? 자, 그래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육은 암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성적만이 최우선이죠. 인텔리, 즉 지식인 계급만 지향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본 뉴스에 영어 유치원의 수강료가 1년에 4천만 원이나 되는 곳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성도 역사의식도 도덕성도 다 중요하지 않고 그저 시험만 잘 봐서 남들보다 위에 서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식이 학폭의 가해자가 되어도 부모가 자기 자식 반성문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세상.
피해자는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가해자인 자식 혹시 시험 못 치를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부모.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더 많지만 앞날은 암담하다. 그런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 시스템을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책임지고 정말 늦지만 서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이거 노래 틀어주 원전 폭탄이 떨어지는 노래 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이